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를 좀 더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마키아벨리 순서입니다.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를 모시고 대통령의 심리라는 주제로 깊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뭐 서론 없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네. 좀 나누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부인, 우리 영부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기가 없던 분 또는 국민들의 걱정을 좀 많이 하게 하는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왜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너무 튀는 거 아닐까. 우리들 생각하는 기존의 그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러한 기준에 좀 많이 거리가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호기심 또 내지는 일종의 걱정 또 내지는 일종의 반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또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된 일, 특히 대통령이 된 이후에 네. 영부인의 행보나 이런 걸 보면 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못한 행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야 정말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론 민주주의 시대이고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통령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고 그 부인도 마찬가지 사람이다. 이거는 머리로는 인식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다면 지도자로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으로 따지게 되면은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국모예요, 국모. 그러니까 백성들을 굽어 살피고 백성들을 보살펴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존재인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좀 더 훌륭해야 되고 우리보다 좀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우리보다 좀 더 자애로워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사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허위 경력으로 본인의 그런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상 누각처럼 쌓아 올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의 사적인 대화 나눈 것이 녹취록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들어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권력이나 이 세속이나 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나보다 더 비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저분을 내가 국무로 인정할 수 있느냐, 내가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자취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조금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느낌 때문에 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대통령과 영부인의 심리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네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다 법률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심리학 전공을 네, 하셨죠. 네. 또 대학에서 강의도 좀 하셨고 네. 특히 인지심리 하신 거 맞죠? 네네. 그 인지심리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인지심이 이거예요. 지금 저하고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예, 우리 전기현 대표가 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요. 안경 끼고 안경 끼고 얼굴 동글동글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저는. 체격이 좋고 예. 목소리가 들리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난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게 지금 우리는 아무런 중간에 있는 거 없이 딱 1대1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듯이 모든 사물이나 자극 같은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느냐 내가 그 사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프로세스 인포메이션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 위키백과 뭐 다음 백과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 혹은 인식 행위와 관련된 과정을 의미하며 그러니까 지각, 재인, 상상, 추론을 포함해서 지식을 구성하는 모든 의식적 과정을 포함한다. 인간의 사고와 추론 과정을 프로그램에 따라 정보를 획득, 처리, 저장, 사용하는 컴퓨터 체계에 비유해서 그 메커니즘을 알고 공부하는 그런 학문을 우리 인지심리학이라고 부른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인지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텐데 이제 실제 내 자 실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이것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제3의 과학자 또는 심리학자가 봤을 때 괴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괴리가 생기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예컨대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왕이 봉건적 상황에서 왕이 핑크색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상도 핑크색으로 물들이고 우리 사람도 핑크색으로 물들이고 카메라도 핑크색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핑크색으로 물들여도 물들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니요. 사람 마음은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안 보이는 예, 것까지 예. 우리가 물들일 예, 수는 예. 없잖아요. 못 물들이는 게 바닷물하고 하늘이더라. 왜? 바닷물 너무 넓으니까. 네. 하늘은 너무 높이 있어서 내가 손이 안 닿으니까. 이 사람 너무 슬퍼했다는 거야. 우울해지고. 백성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그 왕의 스승님이 해결 하나 냈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눈을 핑크색으로 바로 바꿔준 그겁니다. 거예요? 네. 핑크색 안경을 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핑크색으로 다 보이잖아요. 모든 것이. 네. 다른 거를 핑크색으로 물들이지 않아도. 그러고 나니까는 그 왕도 행복하고 백성들이 더 행복하죠. 내가 괜히 핑크색으로 안 바꿔도 되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그 핑크색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물을 인식하는 틀, 프레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을 처리하는 방식, 이런 걸 의미하는 거라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도 좌파에게는 안 좋게 보이는 게 우파에게는 좋아 보이고 뭐 이런 식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은 이제 인지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 핑크색 안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를 좀 더 저희들 보통의 눈보다는 확실히 잘 보실 수가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국모로서 또는 자애로움, 뭔가 국민을 포용하고 널리 이렇게 좀 어루만져 줄 것 같은 느낌보다는 왠지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꼭 굳이 행동을 저렇게 해야 되느냐, 또는 종교적인 것, 무속적인 것 이렇게 왜 가느냐고 저희들은 이제 보니까 왜 저래, 저 대통령 영부인이 왜 저랬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을 인지심리학자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좀 더 이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오늘 대통령과 우리 김건희 여사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를 갖고 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도를 좀 넓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의 의식 체계가 일반적인 우리 국민의 눈높이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안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좀 직감 또는 영감 또는 누군가로부터 좀 전해 들었던 약간의 계시 같은 네.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의 유형이 좀 있긴 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인기 있던 MBTI 예, 같은 예. 그런 성격 유형 검사에서 예. 직관적이냐 그렇지 않냐 이런 걸 나누는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딱 봤을 때 그냥 그 자체를 내가 받아들여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이제 점이나 이런 쪽의 세계에서는 신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일반적인 학문의 세계에서는 직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딱 그 자체를 바라보는 순간에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것들이 보통 당연히 있지요. 근데 김건희 여사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지도자와 지도자 부인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때 그 상대방을 지도자로 만드는지 아세요? 어떤 때 저 상대방을 지도자라고 인정을 하세요? 내가 저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나라나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좋아지겠다는 느낌 바로 그거요. 있을 때, 예. 믿고 따른다. 네. 이 말이 이제 선행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혹은 저 사람의 가치에 맞춰서 내가 뭔가 행동할 수 있게끔 기꺼이 할 때 저 사람이 나의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지도자는 나랑 똑같은 수준의 사람일까 아니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일까요? 나은 사람을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죠. 낫다고 또 생각하죠. 나보다 나을 테니까 내가 따르는 거지. 네. 나보다 낫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사람 따를 이유가 없죠. 네. 왜? 내 판단이 더 옳다고 네. 생각한다면.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딜레마가 이제 그거에서 나오는 거야. 김건희 여사와 그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들이 보기에 우리들보다 나은가? 여기서부터 먼저 막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특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들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저 사람은 서울대보다 낫다.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보다 얼마나 높은 곳입니까? 우리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다음에 저 사람은 어쨌든 뭐 구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법시험에 붙었다.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네. 저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교양 있는 아버지로부터 뭐 그 당시 대학 교수라면 대단했죠. 그럼요. 연세대 예, 교수를 했으니까. 공부했고 예. 저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의 밑에 있는 부하나 자기의 그런 직원들을 하고 잘 어울리고 호탕하더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맨날 세속에 찌들어 있고 돈에 쪼들리고 그다음에 공부를 스카이대학 못 가가지고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나보다 나은 존재인 것처럼 보이죠. 거기다가 뭐가 더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장을 시켜주냐면 예전에 핍박받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네. 그때 어떻겠어요. 나는 그래도 사람을 충성하지 않습니다.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우직한 나의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국회에서 청문회에서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말하는 거야. 얼마나 그 순간에 멋있어요. 거기까지 멋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적폐청산하느라고 했는데 힘들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딱 그 사람을 중앙검사장에 갑자기 딱 앉혀줘요. 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능력이 있으니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니 저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니 저기 갔겠구나.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특검에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에 대한 기대가 저 사람은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도를 위해서 정도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 거리가 이만큼 먼 건 중요하지 않고 난 저 사람을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잖 말이죠. 네. 그런데 나중에 검찰총장 하면서 조국 일가를 이제 싹 이렇게 하는 과정,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동, 그 다음에 우리가 TV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본 그 사람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모습, 게다가 그 부인에게 가해진 여러 가지 의혹들, 장모는 사기꾼으로 뭐 얘기가 되지를 않나,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한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나, 그 부인은 경력도 없는데 경력을 속여가지고 가짜로 이력을 만들어서 대학 강단에 쓰지를 않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사람하고 결혼한 저 사람은 뭘까? 순진하다고 생각할까? 아니죠. 저런 사람도 비슷한 수준이니까 결혼했겠지. 저 사람도 좀 이상한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대통령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맨날 외쳤던 공정이나 상식이나 이런 정의, 이런 관점에서 자기가 처음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들에게 소구하고 미안하다고 하느냐. 해결 방식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물론 다르게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양가 감정들이 이제는 하나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좀 무시하고 싶다.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이제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구분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인지했던 구수지만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부친이 대학 교수를 하시면서 부유하게 자라왔던 그 배경, 통이 커 보이는 거예요. 통도 크고,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처음에 인식했을 때, 아, 우리와 다른 분이고 저분이 지도자로서 충분히 내가 따를 소신 만한 있게. 가치가 있다라고 했던 그 인지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정당하거나 맞다. 그렇죠. 이렇게 볼 그때까지는 수 있는. 그게 정당하죠. 그렇게 판단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제 부인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좀 고급스럽게 가치 있게 산 사람 같았는데 사모가 살아왔던 걸 보니까 저 밑바닥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주가 조작 이런 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모친이 예를 들어서 사기 대출하는데 가짜로 그 통장 잔고 확약서를 써준다, 이런 것은 보통 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밑바닥의 모습까지 같이 이제 투영돼 있는, 이제 이걸 보고 야, 이게 뭐야라고 했지만 사실 대선이라는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오면서 결국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 또는 열광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섞이면서 김건희 문제는 이제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아니, 네, 잠깐만요. 거기서요. 뭐 밑바닥 이런 표현은 사실 적절하지 않고요. 예. 그분이 어쨌든 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불을 자꾸 만들어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 편법으로 지금 가 있다. 예. 이 사실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원칙대로 공정하게 뭔가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미지에 정반대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에 정반대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이런 범죄를 파렴치범이라고 보통 불러요. 네. 파렴치범을 저지른 장모와 부인하고 본인이 어떠한 관계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해서 설명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뒤에 딱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보기에는 깜깜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깜깜한 것들까지 같이 그냥 좋은 감정으로 묶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 크니까. 그럼 긍정적인 감정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버리게 되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로는 까만 게 아니야. 이 까만 거는 회색인데 지금 좀 까맣게 보일 뿐이야.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본 게 맞아?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라는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상황을 부인하고 넘어가는 하나의 인지적인 처리 방식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보이는 게 내 눈에는 까맣게 보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저거 까만색 아니야. 저거 회색이야. 회색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까만색만 아니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정보 처리 방식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걸 왜곡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은 부분이 이제 바로 이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탈법적인 문제 플러스 그 문제를 덮어주려고 하는 검찰의 행동이 이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실망하는 거죠. 게다가 아까 좀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공감이나 환호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싫어하는 이런 정치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안을 내세워서 저 사람을 우리가 깃밟고 들었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향해서 갑시다라고 그냥 선동을 한 것뿐이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성도가 높아가지고 그 사람을 찍은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게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보니까 윤석열에게 기대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고 나보다 훌륭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게다가 여러 가지 검정색으로 물들인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 선택이 틀렸구나 너무 괴롭다 이러면서 인지 부조화를 느끼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계속 빨려 들어가는데 제가 약간 구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대통령과 영부인 또는 장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내가 최초에 봤던 저 대통령의 지도자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이상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어 있으니 이걸 그냥 이해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없는 것이다라고 무시하고 갈 것이냐고 하는 것은 제3자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장모와 이제 부인에 대한 여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입으로 외쳤던 게 뭔지 바보가 아닌 이상 알잖아요. 뭐 법치, 공정, 정의 예, 이런 예.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공정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 우리한테 속이지 않았어. 니네가 자꾸 괜히 욕하는 거야. 그 장모나 부인. 네, 장모나 부인은 깨끗해. 청렴한 사람이야. 청렴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얘네가 훌륭하지 않다고. 이게 하나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 네. 첫 번째 방식이에요. 인지 부조가 생겼을 때 풀어나가는 방식. 예, 예. 두 번째로는 난 이 사람이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해. 얘네가 잘못한 거 내가 충분히 알아. 너무 창피스러워. 부끄러워. 하지만 내가 이제 와서 이 사람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부인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타협하는 방식이.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방식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아예 절연하고 내 자리도 물러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건 세 번째 방식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는 방식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 세 왜냐하면 가지로 이제 완전히 이제 부정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가 타협하는 방법, 세 번째는 실제로 인지하고 그냥 절연을 해버리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부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예.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도자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물론 다 처해 있는 상황마다 다르니까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이분은 일반인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기가 이불이 약속한 게 있고 그걸 지키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자리에 가서는 그 행동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욕했던 바로 그 사람보다 더 나쁜 행동한 사람을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고 실망하는 거죠. 근데 평생 직업을 검사로서 수사에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을 것이고 그 수사에 자신 있다는 것은 특정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은 탁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그러면 자기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 또는 의도적으로 안 본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고 김건희 여사도 내가 눈에 안 나타나겠습니다. 내가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내가 많이 반성합니다. 내가 돋보이고 싶어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그래도 믿고 싶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저 사람이 그래도 앞으로 안 나서겠다고 하니 내지는 대통령은 그래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하니 일단은 믿어주자라고 해서 대통령까지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더라도 장모와 부인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그 이제 민초들의 일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오늘 뭐 자유나 법치 그다음에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데
본인의 부인과 장모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데 훈련이 너무나 잘 돼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눈을 감아버렸잖아요. 그 부인의 그럴 장모 수가 있냐고 제가 있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합리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못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그래서 정리를 그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일반적 시선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을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그 사건 내용 몰라. 니네가 알아서 수사해봐. 이 문제가 있으면 기소해라. 나는 이거 안 보겠다라요. 그런데 이제 눈치 보는 사람은 알아서 무혐의 그렇죠. 정리하고 대통령이 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보니까 아 얘는 10년짜리인데 아 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일에 더 철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공직자인데. 자기를 힘들게 만들면 안 하죠. 그래서 스톱해야죠.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다는 게 말이 그러니까 되냐고요. 위선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참 근데 오늘 말씀 내가 들으면서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눈을 감아버렸어요. 자기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는 포세 예전에도 남한테 10원짜리 한 장 손에 준 적이 없다라고 그냥 자신 있게 말했었죠. 네. 우리 부인은 주가 조작하는 선수에게 잠깐 이용당한 것 뿐이지 실제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죠. 우리 와이프는 구약 성경 다 외우는 사람인데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리고 수사는 수사대로 정확히 하십시오. 여기에 어디에 성역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오케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수사 니네 검찰이 해. 난 내용 안 들여다볼게.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는 속으로는 이 사람은 괜찮을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기소하겠지라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아,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잖아. 봐, 내가 얘한테 수사하라고 했고 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이게 한 번도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얘가 수사 결과를 딱 가지고 와보니까 이거는 무혐의라고 하네? 그럼 우리 부인이 무혐의인 거고 우리 부인은 깨끗한 거지. 왜 아니라고 하는 저 무리들 때문에 내가 피곤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서울법대 나와서 고시를 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분이 그런 인식을 한다는 것을 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누가 바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바본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그런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실제로 부인이 하는 행동이나 장모가 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사람은요, 자기가 불편하면 못 살아요. 대통령이든 아니든. 네. 자, 어떤 사람이든 간에요. 내가 A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옆에서 B라고 하는 가치를 자꾸 나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예. 나는 A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나는 노란색 옷을 입고 제가 파란색 옷을 입었다고 칩시다. 예. 나 이 파란색 옷을 입었어요, 지금. 근데 나는 노란색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이 파란 거 말고. 근데 지금 옆에 노란색이 있어요? 없죠. 파란색밖에 없죠. 그럼 난 상당히 불편하겠죠. 내가 계속 노란색을 좋아하고 파란색을 싫어한다면. 이 상태를 계속해서 갈 수도 없어요. 그럼 못 살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버려야 돼요. 네. 나는 파란색을 원래 좋아했어. 이렇게 마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를 느꼈을 때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정반대 영역에서 보면 조국 수사할 때 보면 조국 뭐 부적절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저걸 저렇게 수백 번씩 탈탈터리를 해가지고 수사하는 걸로 보면 마치 정의의 큰 칼을 들고 불의를 막 이렇게 정말 괴멸시키듯이 수사를 했을 때 그 마음과 지금 본인의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 하는 그 관대함이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대통령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대통령을 잘못 보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들여다보니까 조국 내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 사람은 장관도 하면 안 되고 이 식구들을 전부 다 싹 쓸어버려야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게 했어야만 하고 그게 옳았어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그게 틀렸다는 걸 지금 인정하면은 자기가 무너져 내리거든요. 자, 그런데 부인에 대해서 왜 안 그러느냐? 부인 거 자기가 안 본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내 와이프의 사건을 들여다봐? 그럼 내가 사심이 생기는 건데 너 한동훈, 너 이원석, 너 내 와이프 김건희 씨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조국 수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탈탈 털어갖고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기준 똑같이 털어가지고 기소도 하고 뭐도 하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님 제가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정도는 그냥 약간 물론 약간 잘못은 있지만 그 정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무혐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자기가 안 들여다봤는데 왜 불편해요?
남리 수사 이렇게 제일 잘하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무혐의라고 하는데 아 그래 무혐의구나 역시 난 내 생각이 맞았네라는 거죠. 그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원래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척하는 겁니까? 실제로 안 보여주는 겁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 일부러 안 보여서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하기에는 자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공개된 자리잖아요. 대통령의 그래서. 행동은 100% 국민들에게 보이는데 그 자기 눈만 이래 삭가리면 그 되는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왕님은 아까 그 임금님은 그냥 핑크색 안경을 평생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좀 더 가서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도 물론 뭐 당연히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렇게 또 토끼머리식으로 가서 취업하고 그리고 잘 안 되면 이재명이가 방탄조끼 입고 있다 하면서 또 욕하고 또 집단으로 덤벼들어서 압수수색하고 막 이런 과정을 보면서 실제로 이제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당합니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예. 그렇지만 대통령은 항상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예전에 대장동에서 뭔가 썩은 데가 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 맞잖아. 그리고 법인카드도 마음대로 썼다며. 그럼 문제가 있네. 그럼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 법치는 좋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정을 이야기할 때는 균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균형을 가려주는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그것을 지금 없애버린 사람이 중간에 껴있잖아요. 누굽니까? 검찰. 예. 대통령은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검사 생활만 수십 년 동안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사하는 사람들을 믿어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수사 검사, 형사 이런 사람들이 맞으면 해봤더니 아니래요. 네 정확하게 해봤어? 혹시 나 때문에 봐준 거 아니야? 아닌데요. 그래? 그럼 난 네 말을 믿겠어. 이런다고요. 그 믿음의 영역이고 객관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아니 객관 그게 바로 객관이라니까요. 예. 수사를 했던 사람이 무혐의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객관적인 그럼 거죠. 알아서 기는 것이네. 알아서 긴다고 생각하지도 않지 그 사람은. 대통령은 예. 정말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다고 하지라고 생각한다고요. 무속과 관련된 건데요. 예전에 네.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서 이 왕자 새겨서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서울법대 출신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 왕자를. 볼펜으로 왕자 오늘도 좀 새기고 올까 하다가 저도 대통령 될까 싶어서 아예 안 새기고 왔는데요. 왜 이런 걸 새기고 오죠? 심리적으로 보면. 뭐 사람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믿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 그러니까 하겠죠. 근데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예. 이거 정말 재밌어요. 예. 제가 며칠 전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이 이슈가 있어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이러저런 일을 다 끝난 다음에 여담처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여기다가 왕자를 새기고 나왔던 거 기억하느냐? 예. 기억합니다. 좀 황당했다. 그때 뭐 할머니 얘기하고 좀 변명 같지 않냐? 여기까지 얘기 오갔어요. 그분이 나한테 딱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때 대통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자 쓸 때는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예, 쓰십니까? 왕자. 뒤에 깨끗하게 좀 써보세요. 깨끗한 예, 예.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죠. 보세요. 자, 저한테 이걸 좀 들어서 예, 화면에 예.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대표님 쓰신 거는 위에 왕자가 이제 가로가 3개 하고 밑에 이렇게 간통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위에 일자가 짧아요. 아래보다. 그렇죠. 아래가 길죠? 예. 아, 그 왕자는 안 그랬어요? 그 왕자는 아니었대요. 그 왕자는 반대였대요. 이렇게 썼대요. 이렇게 위에가 길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위에가 길게 썼다. 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소원이 이루어진다더라.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건 다 유언비어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한테 해준 말을 그냥 하는 해석을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인가 어딘가에 복자도 또 그렇게 거꾸로 쓴대요. 예. 일부러.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무 신기하다. 나도 이거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집을 이사를 가야 돼서 저희 집을 내놨거든요. 아무도 보러 안 오는 거예요. 2달이 넘도록. 그래서 내가 믿거나 말거나 이 왕자를 한번 써서 붙여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집에 있어요. 붙여놨어요?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써가지고 창문에다 붙여놨어요. 예. 붙여놓고 난 다음에 3일 있다가 전세가 나갔다니까. 예. 자, 보세요. 내가 우리 집 전세 나간 거를 이 왕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지.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왕자가 어떤 기운을 줘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해야 하네요. 예, 심리적 안정감 주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을 예, 예. 들 수밖에. 왜냐면 안 예. 그러면 설명이 안 되니까. 예. 물론 당연히 근데 말이 안 되는 거는 추석이 지나고 그때까지 추석이었으니까 또 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추석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올 겁니다라고 부동산에서 말을 했었었고 네. 정말로 그 며칠 전에 추석이 지난 후에 이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석 이후에 사람이 오는 그것 때문에 이게 됐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됐다라고 해서 뭐 불편합니까? 아니잖아.
이렇게 써서 붙여놨더니 되더라라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이게 바로 미신적 행동인데 이런 미신적인 행동이 한번 이렇게 오케이가 돼버려. 그럼 내가 나중에 또 집을 내놓는데 집이 안 나간다.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통은 하겠죠. 왜? 해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렇죠. 뭐 동의합니다. 우리가 입춘대길이라고 네, 써놓기도 네. 하고 뭐 건양다경이라고 해서 이제 복이 집에 많이 들어오고 경사로운 일이 있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제 믿는 정도가 그렇죠. 심리적 안정감 수준이면 관계없는데 그렇죠. 이것이 실제로 어떤 사안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 미치는 영향이 70%다 80% 이거 완전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바로 그래서 예. 저같이 한 번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에이 그건 뭐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평생 했다고 쳐보세요. 사법시험 공부한 사람들은요. 사법시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엄청 어렵잖아요. 솔직히 사법시험 예전에. 예. 그러면은 항상 시험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러 다녀요. 그렇죠. 엄마도 다니고 누나도 다니고 본인은 안 가더라도. 예. 갔더니 너 3년만 대통령도 그랬대잖아요. 너 3년만 있으면 되는데 끝까지 해봐라라고 했대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됐어요. 사법시험 어쨌든 붙었어요. 그러면 역시도 그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아니 그 지갑에 부정 넣어 다니는 거야 심리적 바로 안정감 그거예요. 정도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자, 똑같아요. 사람도 뭔가 좀 불안하고 장래를 모르고 뭐에 좀 매달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신적 행동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달리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마음의 위안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런 행동이 100%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난 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전 대표님이야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안 가지는 사람이겠지만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믿어가지고 해서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적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바로 환상적인 영역인 거고 사적인 사람들간에는 문제가 안 되고 전혀 괜찮은 행동일지 몰라도 그런 거에 매몰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면 안 된다는 위험하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너무 위험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죠. 이런 잘못된 것에 전혀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에 자신이 어떤 그 의사결정할 때 이런 이상한 거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져져왔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다 됐다면 예전에 김건희 여사랑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녹취록 들어봤잖아요. 네. 된대. 영빈과 나 옮기래. 옮길 거야. 영빈과 옮긴다는 얘기 얼마 전에 나오고 또 이번에 영국의 여왕 조문 갈 때 천공이라는 사람이 9월 15일 날 거의 귀신 붙은 데니까 거기 가서 조문하지 말아라라고 했대요. 유튜브에 나와요 진짜로 그것은. 예. 정말 대통령 부인 거기 가서 조문 못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문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천국말 듣고 그랬나? 라고 생각하죠. 지금 미국 순방 중인데 천공이 미국 있다는 이야기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있고 뉴욕에서 예. 만난다는 예, 얘기도 예, 있고 예. 그게 바로 귀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귀인 이론. 예. 내가 어떠한 식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를 때 사람들이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잘 모를 때 어디에다가 이 원인을 찾느냐. A로 보냐 B로 보냐 C로 보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방식이나 생활 습관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고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다 알지만 그 당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왕자도 새기고 점도 보고 뭐 주술적 행위를 해서 당선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우리가 100번 양보하고 이해합시다. 근데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그 유사한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건 대답하지 않을 거고요. 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사람의 행동이 합리적이고 뭔가 좀 근사한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과거 자신이 성공했던 경험을 떠올려서 그 경험에 맞추어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그것이 바깥에서 보기에 우습게 보이든 우습게 보이지 않든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낳기만 하면 김건희 여사한테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런 존재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천공이 저는 지금 모르지만. 현재 용산 쪽에 비밀 법당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기자들이 계속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것이 어떤 이제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이 있든 없든 저는 제가 기자 출신으로서 현재도 대통령 내외가 천공과 일정하게 공유 또는 교감을 하면서 이런 좀 주술적 행위에 빠져 있다면 나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서 정권의 존립 자체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저는 누군가 대통령 옆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천공은 바깥에 나와서 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선을 달아서 어떻게든 여사와 좀 이음새를 맞춰 보려는 사람이 용산 비밀법당 주변에 계속 있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우, 심각하죠. 우리가 보기엔 심각하지만 예. 그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실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 말대로 대통령이 됐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천공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러나 어쨌든 본인은 대통령이 됐어. 전혀 꿈도 꿔보지 않았을 거예요. 대통령 될 거라고는. 조국을 칠 때만 해도 사실 그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혹은 중간에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분이 난 정치하려고 생각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예전에도. 그런데 어쨌든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어쨌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네 말이 맞았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 혹시 대통령이나 영분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주일 미사를 간다든지 또는 개신교 신자들이 교회 가는 거나 불교 신자가 법회 가는 것처럼 다 거기에서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설교를 듣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도 천공과 관련된 얘기를 듣는데 왜 이런 종교적 자유를 방해하고 이상하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나 이분이나 혹은 뭐 부처님이나 이분이나 특별히 뭐가 달라요? 아, 예수님은 본 적이 있어요? 없죠, 당연히. 네. 뭐 성모 마리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없죠.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천공은 보이잖아요, 내 눈에. 아니 그런데 누구 이제 말을 믿어야 돼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라, 용산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 지도는 하지 않죠. 왜냐면 그건 종교 영역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지도를 했건 안 했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인식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형 사고가 예고되는 천공과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제가 이제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저도 생각하지 잘 않았습니다. 모르는데 이거 나중에 걸리면 큰일 나요. 우리. 그 언론에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속에 대한 관심과 무속에 대한 의존 이런 상황은 현 정부가 존재하는 이상 김건희 여사는 확실히 계속 가지고 가겠네요. 이게 혹시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무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결과가 좋았었고 그것으로 인해 본인이 만족했다면 그것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지금 현재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걸 믿고 있는데 믿음이 왜 생겨요? 어떤 원하는 결과가 있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본인이 그 인과관계만 정확하게 찾아내면 믿음이 거기 생겨버리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그 믿음이 계속해서 강화가 돼. 그 믿음에 부합하는 듯한 여러 가지 일이 계속 벌어져. 그러면 처음에 내가 믿었던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계속 강화가 되고 계속해서 그 원적인 예력이 뭐 그런 도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이 맞다라는 쪽으로 스스로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혹시 김건희 여사가 우리처럼 이렇게 막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속과 멀어지고 천공과 멀어지고 건진법사도 멀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접촉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멀어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조언한다는 양하면서 결국에는 천공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방해하고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천공과 건진과 밀접하게 교감하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상당 부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오방건 왜 그 난리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과학적으로 분석도 되지 않은 그런 거 가지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천공인지 뭐 건진인지 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영역을 넓혀가면서 오히려 더 건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면 대통령 안 했어요. 안 할게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지. 대통령님 내가 왜 나 안 그래요. 내가 그런 거 봤어요? 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 봤어요 라고 말해요? 우리 못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판단할 나름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비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면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서 이거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판단 미스했네요. 이러고 또 끝내버리면 끝이에요. 그것도. 대통령님도 됐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던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문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국격이 있고 국민들의 바람이 있고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겠죠. 다 바뀌어야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막걸리 먹고 막 이렇게 야 좋다 지역 감정 한번 해소해보자고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뀌었고 또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바뀌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학습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되면서 바뀌었고 근데 윤 대통령은 안 바뀝니까? 모르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보면 6개월 지났는데 윤 대통령도 많이 바뀌었죠. 초창기보다는. 초창기보다 바뀌었던 건 좋게 바뀌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아는 법조인들은요. 잘난 척이 되게 심하고 예. 엘리트주의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근데 그게 제일 심한 사람이 이제 판검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검사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검사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수사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범죄자들, 우리가 익히 나쁜 사람이라고 알려지는 그 범죄자들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자기는 선이고 저 일반 국민, 저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에요.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요. 그럼 본인이 하는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선을 위해서 행하는 공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이어지다 보면 나는 무조건 선이다, 쟤는 악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굳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특수부는 특히 더더군다나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재벌이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저승사자처럼 행동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게 수십 년 동안 쌓였다고 보시면 얼마나 그동안 그런 생각들이 강화가 됐겠습니까?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영감님 하면서 그 사람을 떠받들어 주는 상황이 오래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은 내가 제일 최고야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게다가 대통령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말이 맞지, 정치인들 뭐 별로지 이러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웬걸?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본인이 생각하겠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좀 잘해야 되나? 다른 방식도 있으려나? 내지는 나는 안 바뀌어도 겉으로라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겠죠. 오늘 이 프로그램 마키아벨리 진행하면서 가슴이 뻥 뚫리면서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나라가 걱정이다 이 생각이 좀 들면서요. 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얘기 자주 하시는 게 자유, 보편적 가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 상식, 말 그대로 민주주의 정신이 가득 담겨 있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데 대통령 스스로 실제로 보편적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심리 상태가 맞는지 또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보여주는 일련의 주술적인 무속적인 이런 모습들이 과연 보편적 가치와 맞는지 우리는 언론으로서 끝까지 관찰하면서 지켜보고 비판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잘못됐잖아요, 선재가. 네. 영부인이 그런 주술적 행동한 게 뭐 있어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게 있나요? 그 왕자 책임과 아무 관련이 없겠어요? 그 대통령은 그때 당시 대선 나올 때 이거 주술적인 행동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할머니가 그냥 써준 것뿐입니다라고 했지 본인이 이걸 믿는다고도 안 했고. 거기 청와대 이번에 12억짜리 인테리어 공사한 사람이 천공서성의 제자라고. 그걸 대통령이 인정했습니까? 인정은 안 했지만 안 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함부로 바깥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이 그런 것들이 의혹이 있으니 자 우리는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의혹 제기까지는 자유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앞으로 이 문제가 또 어떻게 확산될지 아니면 해소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확실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혹은 영부인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자꾸 그 둘을 중심으로 해서 주술과 망령과 법사들이 떠나지 않잖아요. 네. 무슨 일만 터지면 계속 그분들하고 연결짓는 뭔가가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지양해야 되죠. 그렇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실제 그렇지 안 그렇지 몰라요. 그거는. 아니 실제 그렇지 안 그렇지 모르는 것은 객관의 영역이지만 상황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나한테 부분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그것을 끊지 않으면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는데 뭘 끊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뭐 만약에 대통령이 인정하면 대통령님은- 몰라. 인정하면. 대통령님은 아니라고 하시고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끝까지 관찰하면서 우리가 취재하고 내용을 알릴 필요는 있다. 네, 마지막 만약에- 몫은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 네, 당연히 그런 건 끊어지는 게 그 맞겠죠. 마지막 몫은 국민들이 판단할 네, 것이죠. 우리 국민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대선 때
자신이 행동한 것이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올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진심으로 믿으며 오늘 인터뷰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